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13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어저께 다우하고 나스닥이 상승을 했는데요. 하루 만에 상승폭을 되돌리고 끝나는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유가의 상승과 기술주의 영향을 좀 받았는데요. 유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12월까지 연장하겠다라는 그 뉴스가 유가를 끌어올렸잖아요. 그래서 9월부터 유가가 일단 한번 레벨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상승은 수요가 회복이 될 거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공급 부족이 더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유가가 또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술주가 약간 부진했는데요. 어저께 장 마감 후에 오라클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실적이 분기 매출이 전망치를 하향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했고 이게 13% 정도 하락하면서 나스닥을 압박을 했죠. 그 과정 속에서 애플이 어저께 아이폰 15 시리즈를 발표를 했는데요. 애플 워치하고요. 주가가 빠졌어요. 한 1%. 그러니까 나스닥이 밀릴 수밖에 없겠죠. 아마도 신제품보다는 얼마 전에 중국 당국이 아이폰 사용 금지에 대한 부분, 공무원에게 그 부분이 시장에 악영향을 좀 미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유가와 기술주의 부진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19일하고 20일날 FOMC는 미국 시장 내에서는 금리의 동결 가능성이 93%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93%면 동결을 해야 한다고 보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의 싸움인데요. 지금 예상치를 보니까 약간 특이한 게 있어요. 전년 동기 대비로 약 3.6% 정도 상승할 거 전망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난번 3.2%보다 0.4%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근원 CPI, 그러니까 식료품하고 유가,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을 뺀 거는요 4.3이 돼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4.7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 완화된 느낌이 있어서 시장이 이제 근원 CPI 포인트를 맞추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상황입니다. 원래 소비자 물가지수는 근원에 맞추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근원이 내려오지 않아서 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근원 CPI가 조금 더 낮아진 쪽에 포인트가 맞지 않을까. 지난번에는 그냥 CPI는 내려왔지만 근원 CPI가 높았고 이번에는 지난번 거 CPI는 올랐지만 근원 CPI는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근원 CPI 쪽에 맞춘다 그러면 시장은 뭐 특별한 흔들림이 없을 수 있겠죠. 오늘 밤에 발표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근원 CPI가 아니면 그냥 CPI 발표하면 약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열어봐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미국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놓고 그거에 대한 해석은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다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근원 CPI의 포인트가 맞춰질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나스닥 1% 하락했고요. 어저께 상승분을 뭐 거의 되돌린 것 같죠. 그 다음에 다우는 소폭 하락하고 마감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다우는 장중에 0.5%가 상승했었네요. 0.5% 상승했다가 소폭 밀려서 끝나는 상황이었고요. 21선 위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좀 밀렸습니다. 어저께 1.2% 올랐었는데 오늘 1%대 하락했는데 어제 저점 밑으로 깨졌죠. 그저께 고점보다는 높은 상태. 이제 그저께 고점이 중요했으니까요. 그저께 종가의 고점이 아니라 종가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어저께 저점보다 낮아지면서 약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현재 관측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유가가 또 뛰어 올랐죠. 여기 지금 보시면 9월 5일부터 계속 행보를 좀 하다가 80 한 종가상으로 87, 8불 사이에서 행보를 하다가 어저께 뛰어서 89불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근데 유가의 가장 키포인트는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여기. 90불대. 90불대가 넘어, 91불을 넘어야 진짜입니다. 자, 91불 넘어가면 추세를 벗긴다, 이러죠. 이제 추세를 벗기게 되면 시세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추세를 벗기고 바로 나지는 않습니다. 추세를 벗기고 횡보하거나 약간 눌렀다 가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일단 추세선까지 아직 오지 않았죠. 그래서 일단 추세선까지는 유가가 일단 올라와서, 거기서 방향성을 아마 확인하는 작업이 있을 거다, 이런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또 2차 전지로 인한 어떤 그 원유의 수요가 감소될 부분을 다 감안한 가격 상승을 유지시키려 할 거고요. 러시아의 어떤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내려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미국에서 비축유를 풀어야 되는데 비축유를 요즘 안 풀죠. 지난번에 많이 풀어가지고 아마 비축유를 다시 비축해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아니, 나오지 않고 있어서 지금 유가가 안 내려오는데요. 유가가 아마도 추가적 흐름을 계속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7만전자 싸움. 삼성전자가요, 7만전자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7만전자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저께도 7만전자를 살짝 이탈했던 걸로 체크하거든요. 어저께도 74,000원이었네요. 74,000원. 그래서 7만원에 올라와서 7만원을 이탈을 했다가 어저께 그저께 7만원에 걸쳐서 싸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목균형표상으로는 후행 스팬이 캔들을 이렇게 돌파하고 옆으로 눕는 자리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 삼성전자가 밀리는 경우 없거든요. 약간 더 올랐다가 이렇게 다시 누우면서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봤을 때는 7만전자를 지킬 확률이 좀 높아지는 게 아닐까, 뭐 그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어저께 수급 쪽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기관이 샀습니다. 근데 기관이 이틀 연속 샀죠. 이거 아주 특이합니다. 왜냐면 요 근래 기관이 계속 누르는 작업을 했잖아요. 누르는 작업을 했던 기관이 갑자기 생뚱맞게 매수를 해서 삼성전자가 어저께 빠지는 거를 방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기관의 생각이 좀 바뀌었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여기 올라올 때 보시면 여기가 얼마입니까? 9월 1일이잖아요. 9월 1일 때 이 기관은요, 9월 1일 때 기관은 매수를 한번 했네요. 그쵸? 근데 계속 눌렀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 눌렀어요. 그래서 9월 1일 이후 여기 보시면은 요날 같이 사고 요날 다 눌렀거든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기관이 올라온 거 보니까 방향성을 좀 선회시키려는 모습이 있나, 뭐 이런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한 달 넘게 박스피. 코스피가 지루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죠. 코스피가 좀 지루하게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루하게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생뚱맞았죠. 미국이 1%, 나스닥 1% 넘게 올라가고 다우가 0.5% 하는데 아침에 조금 상승하더니 확 밀어버렸거든요. 확 밀어버려서 지금 그저께 저점, 그 다음에 그저께 거의 종가도 깨트려버리고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22선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럼 고유가하고 그 환율이죠. 그 두 가지밖에 해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유가가 되면서 장기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긴축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는 거고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추가로 더 밀리거나 하지 않을 거란 식으로 박스권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도 좀 있네요. 하지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는 코스닥이죠. 왜냐하면 코스닥이 지금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스닥이 2차 전지가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에코프로가 100만원이 깨지면서 시가총액이 무너졌죠. 그로 인해서 코스닥이 약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